시골에선 은퇴 부부가 한 달에 얼마 쓸까? 현실 생활비 공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골 내려가면 돈 안 든다더라.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면 한 달 생활비가 확 줄어들 거라 기대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없고 집세도 없고 텃밭에서 채소만 길러도 장바구니 반은 해결된다니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막상 내려가 살아본 은퇴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공짜처럼 여겨졌던 시골 생활에도 숨은 비용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결국 도시 살 때랑 크게 다르지 않네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전문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시골 은퇴 부부의 진짜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경기도 연천으로 귀촌한 65세 부부. 서울에서 은퇴 후 전세금을 조금 빼내 경기도 연천으로 내려온 어씨 부부. 처음 몇 달은 참 행복했습니다. 집은 자기 집이고 마당에서 상추며 고추를 따먹으니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가 있었죠. 이제 생활비도 절반으로 줄겠구나 싶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농기구 구입비, 씨앗값, 비료값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처음에는 삽, 괭이 같은 기본 농기구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고장이 잘 나고 필요할 때마다 추가 지출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유지비가 매달 40만 원가량 나갔습니다. 연천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차 없이는 병원도 못 가고 장도 못 보니까요. 결국 한 달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니 230만 원 이상. 도시에서 살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씨 부부는 우린 절약한다고 줄였는데도 이 정도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례 2 전북 정읍에서 내려온 70대 부부. 이번에는 정읍의 PC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오래된 시골집을 개조해 살면서 월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희망을 안고 귀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겨울이 되자 난방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보다 시골집은 단열이 약하니 보일러를 하루 종일 돌려야 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만 30만 원 넘게 나가 버리니 계산이 틀려버린 거죠. 게다가 자녀와 손주들이 주말마다 내려오면 장을 보고 외식을 하고 기름값이 추가로 들면서 지출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결국 한 달 고정 지출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시골 살면 진짜 줄 줄 알았는데 결국 기본은 200이더라. B씨 부부의 한숨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충남 서천의 의료비 지출. 마지막으로 서천에 사는 C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비교적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직접 채소를 길러 먹고 사치성 소비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보험 처리가 됐음에도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에 달했고 이후 매달 20만 원 넘는 약값과 재활 치료비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 살면 병원비가 적을 줄 알았는데 건강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더라. 전문가, 인사이트 생활비의 숨은 진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 시골 생활은 단순히 돈이 덜 드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 돈이 쓰이는 항목이 달라질 뿐입니다. 도시에서는 월세 교통비가 컸다면 시골에서는 집 유지비, 자동차 유지비, 의료비가 차지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도시든 시골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월 220만, 25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수치로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정 지출입니다. 주거 유지비, 보일러, 지붕, 단열 공사 등 큰 돈이 주기적으로 나감. 식비, 텃밭 농사를 해도 쌀, 고기, 가공식품은 꾸준히 사야 함. 교통비 차 없이는 불가능. 보험료, 기름값, 정비비 합쳐 최소 3,040만 원. 의료비 고령층일수록 반드시 증가. 자녀 지원 및 경조사 은퇴했어도 끊기 힘든 지출. 이 5가지가 매달 은퇴 부부 지갑을 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열 공사에 투자하라.
보일러만 바꾸는 것보다 집 단열을 보강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초기 비용이 500만 원 들어도 매달 난방비를 15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어 5년이면 원금을 뽑습니다. 둘째, 차는 한 대만 유지하라. 부부가 각각 차를 쓰면 유지비가 배로 늘어납니다. 필요할 때는 렌터카나 카시어링을 활용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한 대만 줄여도 연간 300만, 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 대비는 필수다. 60세 이전에 실손보험을 준비하고 은퇴 후에는 매달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10만 원씩만 모아도 갑작스러운 병원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불규칙 지출을 평균에 포함하라. 자녀 결혼, 손주 지원, 명절 선물 같은 항목은 1년에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 미리 생활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통장이 바닥납니다. 마지막 메시지. 결국 시골 은퇴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은 든다. 도시보다 줄어드는 항목이 있더라도 그만큼 다른 곳에서 돈이 나갑니다. 은퇴 후의 삶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려면 낭만적인 기대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먼저입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돈이 덜 드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퇴 후 생활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혹시 시골 가면 100만 원이면 된다는 환상 속에 계시진 않나요? 오늘 영상이 그 계산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시골 은퇴 부부 생활비,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현실. 여러분, 앞에서 사례들을 보셨죠? 도시보다 돈이 덜 들 거다라는 기대와 달리 시골에서도 은퇴 부부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쓰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의 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은퇴 자금이 금방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입장에서 시골 은퇴 부부 생활비의 진짜 구조와 관리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의 5대 고정 지출, 구조적으로 파악하라.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가계의 핵심은 고정 지출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은 절약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골 은퇴 부부의 고정 지출은 보통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 유지비. 시골 집은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적다고들 하지만 대신 집 자체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붕 보수, 보일러 교체, 수도 공사, 단열 작업 등 목돈이 수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시골집은 매달 최소 20만 원 이상을 유지보수 예비비로 잡아야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둘째, 식비. 텃밭에서 길러 먹으면 거의 공짜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쌀, 고기, 가공식품은 직접 못 길러요. 기본 장보기에만 월 40만, 50만 원은 듭니다. 텃밭 농사로 10만, 1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지만 전체 식비를 대폭 줄이긴 어렵습니다. 셋째, 교통비. 도시에선 대중교통으로 해결되던 이동이 시골에서는 무조건 자동차로 바뀝니다. 기름값, 보험료, 전기정비, 자동차세까지 합치면 경차 기준으로도 월 30만 원 이상 나갑니다. 부부가 각자 차를 유지하면 50만 원 이상으로 뛰죠. 넷째, 의료비. 은퇴 이후 지출 중 가장 무서운 항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의 월 평균 의료비는 약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큰 병이 생기면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가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두라고 권합니다. 다섯째, 경조사 및 자녀 지원비. 부모 입장에서 자식과 손주에게 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명절 선물, 경조사, 손주 용돈까지 합치면 1년에 최소 300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이것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5만 원 정도가 고정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이 5가지만 합쳐도 한 달 2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2. 시골은 물가가 싸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많은 분들이 시골의 물가가 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외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골 마트에서 파는 생활용품은 대도시 마트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비와 유통 구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장을 보려면 차를 타고 읍내나 대도시까지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비가 또 늘어납니다. 또한 농사지어 자급자족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료값, 비료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 계절 따라 작황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결국 시골은 싸다는 말은 부분적인 진실일 뿐 전체 생활비에 적용하기에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3. 은퇴 생활비를 줄이는 구조적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집 수리보다 단열 보강을 먼저 하라. 많은 분들이 시골 집에 들어갈 때 보일러 교체부터 합니다. 하지만 보일러는 단열이 안 되면 제 역할을 못 합니다. 500만 원 들여 단열 공사를 하면 겨울철 난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는 무조건 한 대로 줄여라. 부부가 차 2대를 유지하면 기름값, 보험료, 정비비가 2배로 듭니다. 실제로 차를 한 대 줄이면 연간 최소 300만, 400만 원이 절약됩니다. 필요할 때는 렌터카나 카시어링을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셋째, 의료비 대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라. 보험만으로는 의료비를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비 전용 통장에 적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달 10만 원씩만 쌓아도 1년에 12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치료비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불규칙 지출을 평균에 넣어라. 경조사비, 자녀 결혼 지원금, 손주 교육비는 불시에 생기지만 100%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계산할 때 반드시 월 단위로 나눠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00만 원이 예상된다면 매달 25만 원은 생활비 항목에 포함시켜야 안전합니다. 4. 은퇴 자금 얼마나 있어야 하나?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은퇴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냐?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후 30년을 잡고 계산합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60세에 은퇴하면 90세까지는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만약 한 달 생활비를 220만 원으로 잡으면 1년에 약 2,600만 원, 30년이면 무려 7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 변수와 집 수리 같은 돌발 지출까지 합치면 최소 10억 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 수치를 듣고 충격받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합쳐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5. 전문가가 강조하는 3가지 포인트. 마지막으로 은퇴 후 시골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비용보다 새로 생기는 비용을 먼저 따져라. 도시에서 줄어드는 항목만 생각하면 착각에 빠집니다. 자동차 유지비, 집 보수비, 의료비처럼 새로 생기는 지출을 먼저 계산해야 현실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둘째,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 이상으로 잡아라.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은퇴 후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셋째, 건강이 최고의 절약이다. 아무리 돈을 아껴도 병원비 앞에선 다 무너집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절약이 됩니다. 정기검진, 운동, 식습관 개선은 은퇴 생활비 절감의 숨은 비법입니다. 결론, 현실을 직시하는 게 최고의 준비다. 시골 은퇴 부부의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돈이 쓰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내려가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라며 금세 불안해지지만 구조를 알고 대비하면 오히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낭만적인 기대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은퇴 후 삶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계산이 정말 현실에 맞는 금액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